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 매니아라고 하면 소위 서브컬처, 하위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로 규정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죠. 허나 지금 K-팝은 전 세계 음악계에서 K-팝만의 아성을 확실히 구축하였고, 이제 K-팝을 듣는다는 것은 쿨하고 힙한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떡볶이나 불닭볶음면과 같은 한국 음식을 먹는 것,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역시도 이제는 유행 정도가 아닌 전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 트렌드를 추종하는 전 세계적 현상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유행어를 한국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스페인의 엘 콘피덴셜은 전 세계 MZ 세대들의 트렌드 중 하나는 싱글 혹은 솔로족의 큰 증가 추세라면서 이 현상을 한국의 용어인 혼족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족은 혼자를 뜻하는 혼과 부족이라는 의미의 족자의 합성어라 설명하는 기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 한국말 신조어가 현재 이 트렌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미 먹방과 같은 단어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만 여기에 혼족이라는 단어까지 전 세계 유행어로 등록된 것이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트렌드라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는 아마도 레트로, 즉 추억이라는 영어 단어의 준말로 설명되는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흐름이죠. 이것을 일명 복고주의, 복고풍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이 트렌드에 있어서도 한국이 영화 한 편과 자동차 한 대로 전 세계 리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복고풍 디자인의 제품과 패션이 트렌드의 한 축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 복고 유행을 느낄 수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응답하라 시리즈, 그 중에서도 응답하라 1988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응답하라 시리즈는 큰 인기를 끈 바 있는데, 이 여세를 몰아 응답하라 드라마가 보여준 1988년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넷플릭스 영화 서울 대작전에 8월 26일 전 세계 공개에 관심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왓츠온 넷플릭스는 서울대작전, 영문명 서울바이브의 출시를 앞두고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하였는데요. 넷플릭스의 한국 범죄 액션 영화 서울바이브에서 우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한국에 대한 넷플릭스의 본격적인 투자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출시된 이 영화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넷플릭스는 이번 서울대작전의 홍보에 진심인 상황인데요. 세계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EDSA 쾌존 에비뉴라고 하는 필리핀의 지역에서는 서울 대작전이 공개되는 8월 26일 하루 동안 기름을 1988년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하라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과거를 알아가는 것 역시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쿨한 것이 되고 있기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988년 당시의 서울을 알아가는 매력이 있는 영화라고 서울 대작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문현성 감독의 서울 대작전은 자동차 액션과 불법 레이싱으로 가득한 영화라 소개하며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훌륭한 사운드 트랙을 가지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한국은 민주정부가 군부를 몰아내고 서구권의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넘쳐났던 시기였다는 기사는 이 영화에 대해 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노의 질주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원 또한 1980년대는 엄청난 문화적 격변의 10년이었다면서 어깨뽕이 들어간 수트, 머슬카의 부활, 워크맨과 힙합의 부상을 가져온 시대였으며, 그 시절을 추억하고 싶거나 복고풍 패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넷플릭스의 새로운 한국 영화 서울대작전이 있다면서 빈티지한 자동차들의 추격전, 화려한 액세서리 등으로 이 영화는 1988년 올림픽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디지털 마피아 토키는 벌써부터 속편을 만들어내라는 리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 영화가 한국 드라마에 가려져 마땅히 받아야 할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영화는 빠른 속도로 시작하여 다시 느려지다가 엔딩을 향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영화이고, 적절한 순간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하며 속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장치들도 곳곳에 있기에 이 영화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드는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라 전하고 있는데요. 예고편을 본 전 세계 시청자들도 벌써부터 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80년대 바이브라니 미쳤어 이건. 예고와 사운드 트랙은 말할 것도 없고 캐스팅도 죽인다. 유아인과 고경표가 시카고 타자기에서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브로맨스를 볼 수 있길 기대해. 유아인이 나온다면 꼭 봐야 할 작품이지. 고경표가 응답하라 1988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서울 바이브네. 그는 1988년에 갇혔어. 이거 보면 타임머신 탄 느낌이 날 것 같다. 난 레이싱 영화는 관심 없지만 이 영화 캐스팅이 훌륭해. 봐야겠다. 이건 확실히 분노의 질주 시리즈와 비슷한 영화가 될 것 같다. 그게 그들이 1988년에 시작한 이유일 것이고 속편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게 한국이 지금 가장 유행을 선도하는 나라인 이유이자 K-팝과 그 팬층을 보유한 이유야. 이건 베이비 드라이버나 분노의 질주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합친 느낌이야. 멋져. 음악이 멋진데 사운드 트랙이 너무 기대돼. 한국 드라마 작가들은 1988년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확실해. 재미있을 것 같다. 베이비 드라이버와 레트로한 한국미가 만난 거구나. 바로 볼 준비 완료. 유아인은 정말 넷플릭스의 사랑을 받는 배우야. 그건 그가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지.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레이싱 액션 영화의 대명사인 분노의 질주와는 결이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기대감만큼은 밀리지 않는 것 같은 영화 서울 대작전이었는데요. 저도 이 영화가 공개되자마자 바로 보고 싶은 이유는 훌륭한 배우들을 통해 추억을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80년대 당시 복고풍 자동차들 간의 레이싱이라는 소재로 인해 포니를 비롯한 다양한 자동차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근대 배경 영화들을 볼 때면 가장 부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과거 시대의 차량들이 소품으로 동원되어 질비하게 등장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제작되는 부분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 포니가 가진 레트로한 매력, 바로 이 복고풍 바이브를 현대자동차는 2022년 가장 완벽한 컨셉트카로 구현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죠. 현대가 최근 현대모터 스튜디오 부산에서 공개한 N비전 74 컨셉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이 컨셉트카를 보는 순간 전 세계는 모두 한결같은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현대가 2022년 최고의 컨셉트카를 내놓았다라는 것인데요. 핫카즈는 현대가 그 누구보다 과거 차량의 복원 게임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이 컨셉트카 하나만으로 현대는 판도를 바꾸어 버렸다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 모델 포니, 이 포니를 디자인한 사람은 자동차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디자이너 중 한 명인 이탈리아의 조르제토 주지아로였는데요. 현대는 그의 디자인을 뉴트로, 즉 복고의 새로움을 가미한 방식으로 완벽한 컨셉트카를 내놓았다는 것이죠. 모터 트렌드도 현대의 비전 74 컨셉트는 70년대의 폴디드 메탈 스타일링과 80년대 스포츠카 비율이 한데 어우러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최고의 히트 앨범과 같다면서 현재 변곡점을 맞이한 현대는 반드시 이 컨셉트를 구축해야 하고 다양한 파생 모델도 기대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카즈가이드는 현대의 비전 74는 의심할 여지 없이 2022년 가장 멋진 컨셉트카이고 이는 현대를 닛산, 도요타와 경쟁이 가능한 상징적 스포츠카 브랜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가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스포츠카가 필요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비전 74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전 74를 꼭 출시해달라는 잠재적 세계 소비자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최근 현대와 기아는 너무 죽인다. N비전 74는 말 그대로 도로에서 가장 멋진 차일 거야. 지금 당장 사겠어. 아름다운 복고풍 디자인의 새로운 들로리안이야. 네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들로리안은 포니를 기반으로 만든 거야. 이 컨셉트카 디자인한 사람은 승진이 필요해. 74로 죽이는 현대. 난 레트로 스타일의 현대자동차를 정말 사랑해. 난 이 컨셉트카 디자인 있는 그대로를 원해. 미래지향적인 80년대를 더 많이 보여줘 현대. 자동차 매니아들을 구원하는 현대. 솔직히 차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게 전기, 휘발유, 석탄 무엇을 동력으로 공급받든지 상관없어. 이건 아마도 동급 차량 역사상 가장 잘 설계된 자동차 중 하나가 될 거야. 레트로하면서 모던 룩이 완벽해. 이걸 꼭 실제 생산에 들어가길 바래. 현대가 이대로 차를 양산한다면 난 이걸 구매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야. 레트로 모던한 스타일링이 완성되었어. 하루빨리 이 차의 양산이 필요해. 미래의 차는 이런 디자인을 사용해야 해. 내가 30년 동안 본 자동차 중에 가장 멋지다. 현대는 이제 미래의 자동차 회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난 이게 고전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인 모습이라 너무 좋아.
이게 바로 전기차의 미래다. 비전 74. 현대가 이 걸작에 대한 생산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 것 같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만의 레트로 감성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기에 서울대작전과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었고, 세계적인 레트로 열풍에 새로움을 추가해 뉴트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트렌드 리더 국가, 세계 최신 경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엄을 또 한 번 체감하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